안녕하십니까. 그 작은 천사 이준규라는 채널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초보 유튜버로 시작한 지 오늘이 꼭 7개월째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정식으로 다 소개하고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 영상은 이제 처음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그 기능만 배워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채널을 방문해서 저는 꼭 풀 시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리고 제가 또 좀 기억에 많이 남게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거기에 내용을 정리해서 댓글로 달아드리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갖고 온 초보 유튜버입니다. 예. 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저는 만남의 인연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65년을 살아왔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향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그 방향은 빨리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글로 뛰어들면 죽는 줄도 모르고 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 순간에 그런 사는 인생이 아니고 소걸음으로 천천히 살아가면서 한 발 한 발 다가갈수록에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리고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 방향도 아니고요. 또 무슨 권력을 지향하거나 하는 그런 방향도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이 사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오고 이렇게 누구보다 또 좀 윤택하게 삶을 살아온 저이기 때문에 이제 지나온 인생보다는 미래의 인생은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이루고 또 좀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저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서 도착해서보다는 여정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종칠 적에 그때 뭐 1년 전에 제가 성공했다고 그 안에는 아기 다툼을 하면서 정말 그런 타인에게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분들을 괴롭힘을 주고 이렇게 살아왔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 1년 전, 2년 전에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은 행복했었다. 나는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4번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모이면 1년이 되어서 또 1년이 10번 모이면 10년이 되고 20번 모이면 20년이 되고 50번 모이면 50년이 되어 그게 내 인생의 아주 하루하루 소중한 순간들인데 매 순간 매 일을 좋은 향기를 주는 좋은 만남의 인연을 맺은 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더불어 살아나가고자 하는 게 제 삶의 방향이고 또 제 인생관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주로
막 주창하셨던 그 우분투, 예. 한국에 있는 외교관이 아프리카로 부임하면서 그 모여서 뛰어노는 아이들 10여 명을 불러 모아놓고 출발선상에 그 아주 싱싱한 딸기를 한 바구니 갖다 놓고 그 아이들에게 저 앞에 보이는 목표물을 여기서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려갔다가 1등으로 도착하는 어린이에게 이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 아프리카에서는 귀하기 그지없는 딸기를 한 바구니를 전부 주겠다고 이 상품을 걸고 그 아이들에게 준비 출발하고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서로를 경쟁관계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런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만 살아가고 있던 우리 사회, 또 그거를 매일 경험했던 외교관이 생각했던 그런 현실로 다가오지 않고 전혀 뜻밖의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준비 출발 신호와 함께 서로 앞다투어 달려갈 줄 알았던 어린이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짜듯이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골인 반환점을 돌아서 함께 계속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골인 지점에 동시에 1등으로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지요. 이게 바로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항상 주창하신 우분투 정신. 내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는 우분투 정신, 상생의 정신, 협업의 정신을 이 어린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실행에 옮기고 그러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많이 배우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골이 난 어린이들에게 딸기를 주었더니 모두가 딸기를 가운데 놓고 빙 둘러앉아서 서로 싱싱한 딸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히히헤헤 호호 세세하면서 서로 얼마나 즐겁게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한 개씩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 상생의 또 협업의 그 배려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하도 이상해서 그 중에 한 어린이에게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 딸기가 이렇게 귀한데 이 싱싱한 딸기를 내가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것 같은데 출발 신호와 함께 1등으로 달려가서 1등으로 들어오면 이 딸기를 너 혼자 다 가져가서 너 혼자 또 너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 아주 맛있는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와서 같이 놓고 먹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이 외교관이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질문을 들은 그 어린이의 표정은 야, 참 이상한 아저씨다 보겠네. 그게 어떻게 행복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어린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제 친구들이 저 혼자 딸기 먹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서 너무 그 불행한 그 표정으로 자기를 보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제 친구들이 불행한데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그 외교관한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그렇지 않느냐고. 네. 우리 사회는 부부간에도 서로 치열한 경쟁 관계로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의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또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이렇게 다투면서 치열한 경쟁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우분투 정신을 항상 제 생활 신념으로 제 가치관으로 다 삼고 언행이 일치하도록 모든 것을 상생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삶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저는 소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내딛고 있는 그 작은 천사 이준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인생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 직장인들, 또 학생들이 알바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알바생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200명이 몰려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욕구 5단계 중에 1단계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2단계로 안전의 욕구 이런 게 또 생겨나게 되고 맨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 자아 실현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맨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다 생각을 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서로 헐고 헐뜯고 물고 이러면서 치열한 경쟁 관계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자아 실현,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또 내가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루게 하면서 지역의 경제발전도 이루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또 바람직한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 하는 작은 천사를 뜻을 같이 하는 22분의 임원님들과 함께 1처 4본부를 두고 그분들과 함께 원주라는 지역사회에 누구한테 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찾고 또 그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본의 아니게 은퇴를 하게 되신 그 실버 세대들 또 50대 중장년층들에게 대박집을 벤치마킹하여서 또 대박집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일하고 싶은 시간만큼 또 그분들이 삶을 영위해 가면서
필요한 금액만큼 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가면서 또 원주천이나 이런 그 환경정화를 저희들이 열심히 가꾸어 가면서 환경오염도 저희가 방지를 하고, 요즘에 코로나19도 사실은 지구의 환경이 오염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또 저 환경 살리기 운동도 하면서 이 머그컵에 그 추억의 사진을 인쇄하여서 그거를 판매하며 그 판매된 수익금으로 작은 천사의 후원금으로 입금하여서 중증 장애인들에게 후원금도 주고, 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마련도 하고, 원주에 또 강원도에 인재가 없다고 하는데 언제까지나 인재가 없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창출된 수익으로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또 가꾸어 가는 게 하나의 생각이고요. 그게 바로 여기 이렇게 이 머그컵에 이렇게 추억의 사진을 담아서 이거를 하나의 판매를 하면서 여기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샘플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래서 저는 그 연세대학교 그 명예교수님이시기도 하죠. 그분 성함이 올해 100세 되신 교수님 계시죠. 김영석 그 교수님께서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100세이신데도 1시간 10분 남짓되는 시간을 잠시도 휴식 시간 없이 그 강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교수면 먹고 살만한 그러지만 본인이 한참 교수로 입문을 해서 활동을 할 때 딴 3, 4인 가족은 교수 월급으로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본인은 이북에서 월남하여 가족이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교수의 월급만 갖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강연 수입으로 그 10명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위를 살펴볼 겨를도 없었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 강연을 하러 가는데도 몇 군데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부인께 이 몇 군데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디를 가면은 좋겠느냐 하고 여쭈어보면 그 부인께서 강연료가 얼마냐? 그래서 그걸 다 들으시고 강연료를 제일 많이 주는 대로 강의를 하러 가시라고 권유해 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1번으로 그렇게 지내오면서 65세가 되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이제 사회에 제가 또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혜택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도움을 드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러면서 가꾸어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만약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세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면 본인은 절대 그 치열하게
처절하게 살아왔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 않고 65세로 돌아가서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유유히 이웃을 위해서 내 갖고 있는 재능도 기부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그게 행복하고 즐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예, 참 의미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도 65세가 된 금년부터 더 작은 천사의 일로 매진하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봉사를 하고 지내면서 내가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인 이웃사랑 나눔 실천하는 작은 천사를 통해서 봉사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함께 가꾸어 가시는 소중한 분들, 또 후원해 주시는 소중한 분들, 한 200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업무 협약식을 맺으며 네트워크를 함께 가꾸어 가면서 협업을 통해서 서로를 이용해 주고 서로를 이용해 주면서 상대방이 발전하고 또 사업이 점점 그 활화산처럼 일어나면서 그 생긴 수익의 일정한 부분을 작은 천사에 후원해 주면 서로 상생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우리 삶을 영위해 가고자, 내 주위에 좋은 분이 있으면, 좋은 향기를 전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서로 추천을 해서 좋은 분들과 함께 나 혼자만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도 추천을 해서 들어와서 함께 좋은 인연 속에 즐겁게 지내며 좋은 향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하는 사업도 발전하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분들의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식당을 이용을 하고 이러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협업, 우분투 정신으로 상생하는 삶을 가꾸어 갈 수 있게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제가 작년에 2019년도에 원주시 제18회 부부축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행사를 매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 전 세계 부부의 날이기라도 한답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 축제 추진 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재가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풍조가 생겨났고 결혼을 하지 않다 보니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구 절벽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욱 모든 분들이 이기적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혼율도 점점 높아지고 특히 20년 이상을 함께 삶을 영위해온 황혼 부부의 이혼율이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를 부부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 또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메카로 원주를 가꾸어 가면서 행복한 부부들이 한 100부부 정도 모여서 200분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게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루게 해주고 상대방이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부부의 역할인데 내 말만을 강요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하든 따라오기만을 바라고 서로의 다름을 지적하고 이러는 그 문화가 어느 틈엔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6부부가 만나서 한번 만남에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 6부부가 만나서 저녁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하고 한 2시간 동안의 시간을 가졌는데 부인들께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고 자기가 모임에 나와봤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본 적은 처음이라고 이런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주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이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부부 모여서 16부부에서 12부부가 되고 12부부에서 24부부가 되고 24부부에서 48부부가 되고 48부부에서 96부부가 되고 이렇게 시간과 텀을 두고 점차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갖고 가면 정말 제가 생각한 대한민국 부부 행복지킴이 협회 같은 거를 하나 원주를 본부에 두고 이렇게 갖고 가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행복한 부부들만 만날 게 아니고 매일 서로 다툼이 심하고 서로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부들을 한 부부씩 초대해서 같이 모임을 가지며 옆에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니까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누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지적질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 간다고 하면 정말 원주가 나비효과처럼 원주에 있는 모든 부부들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분위기, 그런 메카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국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주로 어떻게 하면 그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느냐 하는 이 벤치마킹하러 서로 앞다투어서 원주로 방문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1시간, 2시간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우리가 여기 숙박을 제공을 하면서 비용을 받고 이러면서 이 교육을 하게 되면 또 원주시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또 원주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유토피아적이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저 미국의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라는 놀이동산이 있죠. 그 놀이동산을 맨 처음에 설계한 미스터 디즈니 선생께서 처음에 설계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공표를 하기를 전 세계에서 1년에 1억 명의 어린이들이 찾아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그런 놀이동산으로 갖고 가겠노라고 선언을 했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매스컴과 많은 분들께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고. 전 세계에서 1억 명이나 그 놀이동산에 와서
그거를 구경하러 오겠느냐고 아주 싸늘하게 될 수 있지도 않은 일을 얘기를 한다는 떠벌이로 치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혹시 지루하신가요? 네. 잠깐 멈춤하면서 휴식의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잠깐이지만. 네. 그래서 디즈니 선생이 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디즈니랜드를 계속 추진해 가면서 중간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모든 매스컴이 앞다투어서 와서 그 디즈니랜드를 촬영을 하고 미스터 디즈니 선생의 미망인께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였을까요? 그렇게 비웃던 그 사람들이 디즈니 선생의 미망인께 혹시 지금 디즈니 선생이 살아있었다면,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그 소감을 물어보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 선생의 미망인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서슴없이 당신들은 처음에 이 디즈니랜드를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비웃고 조롱하고 될 수 있는 일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지만 내 남편인 디즈니 선생은 처음에 이 설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시작하면서 벌써 그분은 이 완공된 모습을 그때 벌써 만끽하고 희열을 느꼈노라. 성취감을 그때 다 느꼈노라. 이런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10명한테 질문을 하였는데 10사람이 다 그걸 하면 좋다고 하는 사업을 하면 그건 100% 망한다고 합니다. 10사람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9사람은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고 혹시 한 분 정도가 그거 해보면은 조금 어쩔까 하는 이런 정도의 답이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하는 사업이래야 레드오션으로 다 뛰어들어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지 않고 블루오션 속으로 뛰어들어서 나만의 시작만 하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남다른 경쟁력을 갖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작은 천사, 이웃사랑 나눔 실천하는 작은 천사도 어떻게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줄 거냐, 어떻게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고 있는 중장년층들이나 실버 세대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줄 거냐, 머그컵을 제작을 해서 어떻게 후원금이 들어올 거냐,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후원회원들을 많이 모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머그컵을 저게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또 행복한 부부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 행복 아카데미를 설립을 한다든지, 그래서 건물 전체가 작은 천사의 건물이 되어서 그 안에서 맛집, 대박집도 운영을 하고 또 교육장도 운영을 하고 이런 작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작은 천사와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과 또 작은 천사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상생하면서 서로를 이용을 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런 분들과 또 후원회원들과 100분의 부부들이 함께 이렇게 되면 약 한 1000분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가꾸어 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자아실현의 삶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생을 살아가면서 마무리해야 되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를 도와서 함께 해주시는 22분의 이모님들께서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시고 안 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초긍정의 사고를 갖고 함께 해주시는 그분들과 저는 속으로므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소중한 인연도 갖고 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좀 올리고 그걸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제가 유튜버가 되어서 이거를 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천사를 전국 또 전 세계에 있는 유튜버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그렇지만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형식적인 자랑질을 하거나 남한테 꾸며서 하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솔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 전 세계에 있는 수억 명의 유튜브들이 볼 수 있게 제가 유튜브를 2019년 9월 2일부로 원주 단구동에 위치한 단구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원주 좋은교회 김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좋은 교회에서 무상으로 그 영상을 제작하는 법을 일주일에 한 번씩 8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32시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제작하는 것만 편집하는 것만 배워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7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시청수가, 시청 시간이 몇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구독자가 몇 명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루에 작년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제가 한 분 한 분 채널을 방문해서 올려주신 영상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고 그 끝까지 시청한 내용을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부분을 제가 내용을 정리하여서 그분께 저도 머릿속에 기억을 남기고 그분께도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서 배워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서 그분들도 내가 이렇게 근면하게 하는 유튜버로서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드리려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노력하면서 가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다 보니 최근에 와서야 구독자가 1000분이 되어야 하고 또 1년 안에 또 시청 시간이 내가 보는 시간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찾아와서 시청해 주시는 시간이 4000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엊그저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이 궁금하고 그래서 시청 시간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지를 많은 분들한테 여쭈어 봤지만 그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데 엊그저께 제 힘의 원천인 아내 한글사회가 후정께서 엊그저께 밤에 어떻게 그걸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스튜디오 수익 창출 항목에서 조회를 해보니 거기에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조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면서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7개월 동안 구독자 수가 96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루에 150분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했는데 도저히 그런데도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하고 있던 페이북이나 또 카스나 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시간만 해가면서 오로지 유튜브에 온갖 열정을 다 쏟아서 7개월 동안을 해와서 구독자는 966명이 되어서 조만간 1000분을 달성할 수 있는데 시청 시간은 600시간밖에 되지를 않아서 7개월 동안 600시간밖에 못해서 5개월 동안에 3400시간을 시청 시간을 달성해야만 1년 안에 구독자 수 1000명 또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달성해야만 구글에서 저를 인정해주는 크리에이터로 인정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7개월 동안에 600시간 뺏기 못된 그거를 5개월 동안에 3400시간을 달성한다고 그러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멘붕에 빠졌습니다. 하루를 유튜브를 보고 싶지도 않고 댓글도 달리도 싫고 또 어디를 찾아가서 그분의 영상을 정성껏 끝까지 보고 저는 끝까지 보는 게 일단 제 생활 신조입니다. 또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일을 이루어내면서 왔다는 것이 제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하루에 멘붕에 빠져 있었는데 잠깐 하루를 쉬면서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는데 저에게 제 힘의 원천인 아내 한글서예가 후정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 예쁜 며느리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예쁜 며느리가 아버님 인사를 나누는 그 소리에 저는 멘붕에 빠졌던 그거를 활짝 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꼭 해결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세대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우리 예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번 좀 좋은 생각이 있거나 좀 며칠 생각해보고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10여 분간 통화를 하고 있는 중에 제 예쁜 며느리가 저에게 답을 주더라고요. 어떤 답이냐면 아버님께서 동영상을 7개월 동안에 한 160기 정도를 올리셨는데
한 1분 30초, 2분 미만의 영상을 주로 해서 올리셔서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5시간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800분이 제 채널을 방문하여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시청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저한테 조언을 해준 것이, 아버님은 두원공대 자동차학과에서 11년 동안 그 많은 그 사업가들, 나이 들은 학생들, 그 위탁반 학생들을 11년 동안을 인문학 강의를 하시면서 삶을 바꿔주게 한 그 노하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강의해 주듯이 그 영상을 올려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입어서 오늘, 어제 제 힘의 원천인 아내 한글서예가 후정에 작은 천사에 후원해 주시고 업무협약식을 맺어주시는 소중한 분들께 천천히 정성을 다해서 쓴 부채를 하나씩 선물해 드리고자 5개를 만들고 5개의 글을 쓰고 제가 한 5분 동안 인사를 드리고 또 마무리하면서 끝에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부채에 쓴 글을 처음부터 한 가지씩 다 글을 쓰면서 55분짜리 영상을 처음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몇 분이 오늘 봐주셨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시경에 유튜브 스튜디오의 수익 창출 항목에 가서 오늘 구독 시간이 몇 시간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래 하다 보니 전화위복이 되어서 1분 30초짜리 저의 일상생활에 대한 브이로그만 그 안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제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이런 행운을 오히려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준, 이런 조언을 해준 제 예쁜 며느리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며느리, 예쁜 며느리 고마워. 내가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사돈 어른도 내가 더 잘 모시고 더 잘 삶을 갖고 가도록 할게.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를 시작한 지 7개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제가 멘붕에 빠지게 되었지만, 예쁜 며느리와 또 제 힘의 원천인 아내의 조언을 받아서 한글서예를 쓰는 그 모습도 이렇게 촬영하여 올리면 어떻겠냐고 그 아이디어를 줘서 어제 바로 첫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어리버리한 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즐겁고 행복한 남편으로 만들어주고 그러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게 가꾸어주고 인정하고 지지해준 제 힘의 원천인 아내 한글서예가 후종께도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유튜버들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엄청 바쁘신 시간에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때로는 자장가 삼아 틀어놓으셔도 좋고 꼭 처음부터 끝까지 풀청해 주셔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훌륭한 또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지내는 유튜버가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렇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좀 매일 시청해 주시고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유튜버님께 저도 끝까지 꼭 잊지 않고 찾아뵙고 몇 시간짜리가 되더라도 꼭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풀청하고 꼭 답글을 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길이 험하다 해서 돌아갈 순 없잖아. 넘어져도 가고 쓰러져도 간다. 사나이 가는 길 가자 가자 같이 가자. 내 인생의 파도를 타고 브루스도 좋고 진박도 좋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세상살이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후회 없이 가자. 아름답게 가자. 사나이 가는 길 가자 가자. 아다다다다다다 사나이 가는 길. 사나이 가는 길이 험하다 해서 돌아갈 순 없잖아. 넘어져도 가고 쓰러져도 간다. 사나이 가는 길 가자 가자 같이 가자. 내 인생의 파도를 타고 브루스도 좋고